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1유형에서 데이터 수집하기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1유형에서 데이터 수집 작업이고 데이터 수집하기 항목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시험 강의입니다. 제1유형에서 데이터 수집하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이브러리 불러오기에는 내장 라이브러리, 외부 라이브러리 넘파이, 외부 라이브러리 판다스, 데이터 읽기에서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시본 라이브러리에서, 사이키런 라이브러리에서 데이터 읽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싱과 슬라이싱에서는 LOC 기반, ILOC 기반에 대해 알아보고, dir 헬프 함수 사용하기에서는 시험 환경에서 코드가 기억나지 않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라이브러리 불러오기. 라이브러리는 자주 사용되는 모듈이나 클래스, 함수를 모아둔 코드 패키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scikit-ensemble.randomforest와 같은 코드가 있다면 scikit은 라이브러리이고 .ensemble은 다양한 앙생블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는 모듈이고 그 중에 랜덤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클래스입니다. 종류, 라이브러리는 내장 라이브러리와 외부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내장 라이브러리와 외부 라이브러리를 모두 사용하고 있고요. 내장 라이브러리는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시험에서는 주로 날짜와 시간 처리에 사용되는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내장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고, 실제 현업에서는 매스, 랜덤과 같은 라이브러리도 사용합니다. 외부 라이브러리는 사용자가 설치를 해야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시험에서 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는 넘파이, 판다스, 사이파이, 사이키런입니다. 참고로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시험에서는 추가적인 라이브러리 설치가 어렵습니다. 또한 시각화를 할 수 없고요. 해당 4개의 라이브러리만으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넘파이는 데이터 처리 및 행렬, 다차원 배열에 지원을 하는 라이브러리이고 판다스는 데이터 처리, 데이터 프레임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사이파이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인 EDA 및 가설 검증, 통계 패키지를 지원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사이키런은 모델 생성, 학습, 예측 등 머신러닝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먼저 내장 라이브러리 데이트 타임과 매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문제가 안 나오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향후 시간과 날짜에 대한 데이터 처리 혹은 관리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향후 제1유형 데이터 처리 혹은 데이터 다루기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과 날짜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장 라이브러리인 데이트 타임이 필요합니다. import date time이라고 코드를 작성을 하고 import pytz라고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코리아 스탠다드 타임, 한국 표준시 시간대, 즉 KST라고 하는 변수는 pytz.timezone 코드를 작성을 하면 KST 변수에는 한국 표준시 시간대가 할당이 됩니다.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현재 시간을 가져오는 방법은 now라고 하는 변수는 datetime.now KST입니다. datetime 라이브러리 안에 datetime 모듈이고 datetime 모듈 안에 now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now라고 하는 함수에는 현재 표준 시간대를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KST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었고, 현재 now라고 하는 변수를 출력을 해보면 24년 9월 22일 오전 9시 31분 현재 제가 강의를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이고요. 5일 후에 날짜와 시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future time이라고 하는 변수는 now 변수 플러스 date time 델타 days는 5라고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하면 5일 이후의 날짜와 시간을 계산할 수 있고, 프린트를 해보면 5일 후의 날짜와 시간은 24년 9월 27일 9시 31분이 됩니다. math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불러오기입니다. import math math.py라고 하면 원주 파이 값이 출력이 되고 16의 제곱근은 루트 16을 말합니다. math.sin, math.radians 30이라고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30도의 사인 값이 출력이 됩니다. 외부 라이브러리 numpy입니다. numpy는 벡터와 행렬 연산 처리를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배열, 우리가 array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배열, array는 동일한 자료형을 가진 여러 개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연산을 하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배열은 1차원에서 n차원 등 여러 가지 차원까지 배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배열을 만들 때 np.array, 즉 numpy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array 함수를 말합니다. 리스트와 튜플을 array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array는 다차원이고 요소는 동일한 데이터 타입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를 위한 함수, shape 함수. shape은 배열의 차원과 각 차원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ype 함수는 파이썬의 모든 객체에 대해서 클래스 또는 타입을 알아볼 수 있는 함수이고요. d타입은 numpy 배열에서 원소들의 데이터의 타입을 알 수 있는 함수입니다. sum, min, standard, max, min 함수를 주로 사용합니다. 자, 외부 라이브러리 numpy를 불러오는 코드입니다. import numpy as np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고 앞으로 우리는 np라고 줄여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 불러온 numpy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numpy를 불러왔으니까 간단하게 어떤 1차원 배열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는 np.array 대괄호 열고 1, 2, 3, 4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는 이 리스트 1, 2, 3, 4를 우리가 np.array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프린트를 해보면 리스트로 1, 2, 3, 4가 나오고 데이터의 타입은 ndArray가 되고 ndArray, 즉 어떤 배열의 형태, array 형태가 됐기 때문에 어떤 전체 요소의 sum을 하게 되면 np.sum 데이터, 평균은 np.min, 표준 편차는 np.std, 그리고 라운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의 반올림을 위해서는 라운드 2가 되고 배열의 크기를 하기 위해서는 data.shape 함수를 쓰게 되면 출력이 됩니다. 잠깐 이것도 알자. 1차원 배열과 리스트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출력되는 값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동일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일한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1차원 배열은 어레이이고 여러 차원이 만들 수가 있는데 단지 1차원으로 만들어진 것 뿐이고, 리스트는 차원이 없습니다. 원소가 리스트 내에 나열이 돼 있을 뿐 명시적인 차원이 없습니다. 2차원 배열을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는 np.array 리스트가 1, 2, 3, 리스트가 4, 5, 6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괄호를 한 번 더 묶어주는 거고, 데이터를 출력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1, 2, 3, 4, 5, 6 각각의 리스트가 어떤 행렬과 같은 구조가 됩니다. 타입 함수를 썼죠. 썼더니 numpy.ndArray 객체의 특성이 나왔다고 하면 data.dtype 함수를 쓰게 되면 그 어레이 안에 있는 요소들의 타입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정수이기 때문에 int 64라고 출력이 됩니다. 2차원 배열이지만 동일하게 sum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모든 요소의 합이 나오고 min, 표준 편차, 그리고 이 라운드 함수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np standard data.round 2 이와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1차원 배열에서 사용했던 라운드 함수를 먼저 적어주고 반올림을 할 요소를 적어주고 콤마 2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을 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ata.shape은 2차원이고 2,3으로 출력이 되죠. 즉 이 말은 1차원이라고 하면 2만 출력이 되겠지만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기 때문에 2차원, 행은 2개가 있고 열이 3개가 있구나, 이와 같은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것도 알자. 다차원 배열. 배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대부분 강의에서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설명을 하게 되고 행렬의 개념도 설명을 하게 됩니다. 1차원 배열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벡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2차원 배열은 근본적으로 행렬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렬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2차원 배열은 대괄호를 하나, 두 개를 적어주고 다시 그 대괄호를 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원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 행렬은 항상 2차원입니다. 2차원으로 행과 열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차원 배열의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2차원 배열이 조금 더 큰 개념이고 행렬이 2차원 배열의 작은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차원 배열 이상은 이게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이미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실제 이미지는 2D이죠. 어떤 형태가 있고 컬러가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그 2D 이미지가 실제로는 3차원 배열로 입력이 됩니다. 형태를 나타내어주는 2D, 2차원 행렬이 있고 각각의 컬러를 정의해주는 컬러 값이 지정이 되는 한 개의 차원이 더 있기 때문에 3차원 배열 형태, 파이썬에서는 텐서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텐서라고 하는 개념은 딥러닝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텐서 개념에서는 0차원의 텐서가 되고 우리는 스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1차원의 텐서를 우리는 벡터라고 하고 동일하게 배열에서는 1차원 배열이라고 합니다. 2차원의 텐서를 우리는 행렬이라고 하고 이 행렬은 또한 배열이라는 개념에서는 2차원 배열이 됩니다. 3차원의 텐서가 3차원의 이제 배열이 되는 거고 n차원의 텐서가 n차원의 배열이 되는 겁니다. 즉 동일한 개념이 좀 더 확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배열은 주로 데이터의 저장 및 기본적인 연산에 사용되고 텐서는 주로 머신러닝 및 딥러닝과 같은 신경망에서 입력과 출력, 가중치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 구조를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미지 처리와 같은 개념을 배울 때 텐서라는 개념이 주로 많이 나오게 되고요. 뒤에서 나중에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부 라이브러리 판다스. 어떤 코드를 실행할 때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라이브러리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바로 numpy와 판다스입니다. 즉 판다스 라이브러리는 엑셀, CSV 등에서 가져오는 테이블 형태, 즉 행렬 형태의 데이터 처리를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판다스는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이 있습니다. 즉 시리즈는 1차원 배열과 유사한 구조, 즉 인덱스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한 개의 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테이블 형태의 구조로 행과 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열이 각 시리즈입니다. 이제 혼선이 좀 오죠. 리스트를 배웠고 어레이를 배웠고 지금 시리즈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텐서라고 하는 개념까지 알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기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import pandas as pd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불러오고 앞으로 pd라고 쓰겠다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물론 as pd를 개인의 특성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as pd라고 많이 씁니다. pd.버전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버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시리즈 생성 예시 s 변수는 pd.series 그리고 리스트 형태로 10, 20, 30, 40이라고 하는 이 리스트를 지금 시리즈 형태를 만드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S자는 반드시 대문자입니다. 그리고 이 S 변수를 출력을 해보면 시리즈는 1차원 배열의 구조를 가졌다고 했죠. 하지만 다른 점은 출력을 해보면 인덱스가 출력이 됩니다. 0, 1, 2, 3이 바로 인덱스가 되고 실제 값인 10, 20, 30, 40이 1차원 배열처럼 세로로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S 변수의 타입은 당연히 판다스 시리즈가 되는 거고요. 이 시리즈 역시 sum, mean, 표준 편차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이 S.shape를 하게 되면 1차원 배열처럼 4콤마로 출력이 됩니다. 4개의 행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를 생성을 할 때 1차원 배열과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인덱스가 있다고 했죠. 인덱스를 설정하지 않으면 숫자 0에서부터 시작하는 인덱스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 지금 코드와 같이 인덱스는 리스트 형태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피자, 치킨, 콜라, 맥주로 설정을 해주면 이 S 변수를 출력을 해보면 형태가 피자, 치킨, 콜라, 맥주가 어떤 열이 아니라 인덱스고 첫 번째 열이 10, 20, 30,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 변수의 d타입은 10, 20, 30, 40을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은 값은 정수라는 말이고 행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행을 추가를 할 때 기본적인 개념은 그 행이 들어가는 인덱스의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S 대괄호 소스는 5라고 하게 되면 인덱스 소스 안에 5라는 값을 할당을 해라 라는 의미가 되고 변수 S를 출력을 해보면 맥주 밑에 소스 인덱스가 생겼고 값이 5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시리즈가 1차원의 배열입니다. 이 1차원을 제가 2차원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냐?
피자, 치킨, 콜라, 맥주, 소스 이 인덱스를 열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new s 변수는 기존의 s.reset index, 즉 인덱스를 다시 세팅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고 drop 옵션은 false로 해야 됩니다. drop 옵션을 true로 하게 되면 기존 인덱스 값이 drop, 없애버리겠냐? true, 없애버리겠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인덱스 값을 false, 없애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가 되겠죠. new s 변수는 출력을 해보면 인덱스가 0, 1, 2, 3, 4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존의 인덱스가 피자, 치킨, 콜라, 맥주, 소스가 추가가 됐음을 알 수가 있고 인덱스라고 하는 기존의 이 컬럼명이 생기다 보니 10, 20, 30, 45라고 하는 이 값을 이루고 있는 컬럼명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0이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new s 이 변수의 컬럼을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new s.columns는 리스트로 품목 가격이라고 우리가 코드 작성을 해주면 인덱스가 있고 품목이라고 하는 컬럼 안에 피자, 치킨, 콜라, 맥주, 소스가 있고 0이라고 하는 이 컬럼명이 가격으로 변경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2차원인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하려면 열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각 열에 해당하는 값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배웠던 데이터 자료에서 보면 어떤 형태인가요? 딕셔너리 형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변수는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중괄호로 열고 name, list 형태로 앨리스, 밥, 캐롤라인, age, 25, 30, 35 name과 age, city, distance는 데이터 자료 딕셔너리에서 키가 되는 거고 앨리스, 밥, 캐롤라인 25, 30, 35는 바로 값이 되는 겁니다. city,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distance, 360, 150 이와 같이 딕셔너리 설정을 한 이 데이터를 pd.dataFrame 데이터라는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바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생성이 되고 이 데이터 프레임을 df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df를 출력을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행과 열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로 출력이 되고 df의 타입은 바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다 라고 출력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